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합참의장으로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우리 국방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북관계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문회 사실 신상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청문회 준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준비가. 있는 그대로 평소에 군 생활 하실 때 있는 소신을 가감없이 국민들 앞에 밝혀주셔야 국민들이 더 믿음직스러운 합참의장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이 핵 동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 동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한의 핵은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만 미중 간에 빅딜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 또 평화협정 체결 또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되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막 도하야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 동결에 관해서 그렇게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면은 국민들이 과연 합참 의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ICBM에 핵 탑재가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명을 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저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우리 합참의장이 좀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의 핵이 있고 지금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그것도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2014년 그 한미 양국 간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조건에 지역 안보 환경이 더 개선이 됐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저는 보고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이 소형화 핵을 지금 완성하고 핵 배낭까지 메고 다니는 게 자기들이 공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킬체인이나 KMPR 이런 재래식 무기로 그걸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에 관해서 사드조차도 지금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대통령께서 조기 배치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거를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계시니 이게 좀 답답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현재 국방부 그다음에 합참에서 해야 될 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치 필요성이나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하면은 더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단합된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군의 확고한 대북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희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확고합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레드라인이라는 게 결국 외교적 수단이 효용이 없다 그러면 군사적 대응도 고려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게 레드라인으로 보시는 데 동의하시죠? 레드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이 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입장이라면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ICBM의 핵탑재가 되는 그 순간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쿠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철수하는 대신 비밀 협상을 통해서 터키나 이런데 미국이 핵무기 철수했잖아요. 우리 이 코리아 패싱을 거쳐서 중미 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관계에서 실제 정책을 하고 코리아 있는 패싱 사람들은 들어도 그런 없다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지금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간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고 긴밀하게 공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합참의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합참의장님이니까 당연하게 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사장포에 대해서 그렇게 수도권 우리 국민들이 크게 염려는 물론 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이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대응 절차는 현재 3군사의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령 예를 들면 전술지대지 유도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더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작전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소 희생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희생을 위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군사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께서 최소의 희생으로 적을 제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을 제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희생도 피하고자 지금 대화와 또 다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일 뿐 북한한테 이기지 못해서 북한이 핵을 갖던 안 갖던 우리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레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은 언젠가는
ICBM급 그 미사일 능력의 소형화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북한이 이런 그 무기를 개발하든 안 하든 무용지물화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에 관계없이 북한의 이 비대칭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 외교, 경제적인 그런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만약에 군사적인 수단까지 사용해야 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킬체인, KMD, KMPR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력 건설 자체를 그런 개념을 담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에 맞춰서 지금 했던 부분을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공약도 하시고 국방 재원을 늘려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현재 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축 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축 체계 필요합니다. 당연히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그 사드 관련된 배치에 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사드만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모두 해소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다층방의 예. 체계의 한 타격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이 실질적인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전략을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한미 공조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태평양의 전력을 뭐 전진 배치하겠다. 또는 뭐 B1, B2나 랩터 등의 그 최강의 무기를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도저히 도발할 수 없는 위치에 그 전개하겠다. 그러니까 근접 전개하는 거죠. 근접 전개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 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다 담고 있고 현재 실무적으로도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보다 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가 근본적으로 공격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어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 수단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열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딱하니 구체적으로 방어다 공격이다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북한의 지금 위협이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유엔이 뭐냐는 표현으로서 떠드는 위협이 저는 다소 우스운 것이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건 북한이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그 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지구에서 없어지겠죠. 네, 추가 질의 때. 예.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ICBM의 핵탑
삭제가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언명을 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그게 저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제로 우리 합참의장이 좀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북한에 핵이 있고 지금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미동맹 없이도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군 자체 능력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그것도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2014년 그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 협의회에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이 핵 동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 동결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한의 핵은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만 미중 간에 빅딜을 해서 그 주한미군 철수 또 평화협정 체결 또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되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막 도하야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 동결에 관해서 그렇게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면은 국민들이 과연 합참 의장으로서 실체인이나 KNPR 이런 재래식 무기로 그걸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에 관해서 사드조차도 지금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대통령께서 조기 배치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는 그거를 국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계시니 이게 좀 답답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현재 국방부 그다음에 합참에서 해야 될 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배치 필요성이나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의견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경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합참의장으로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잘 통과하시고 합참의장으로 취임하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우리 국방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문회 사실 신상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청문회 준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 준비가. 있는 그대로 평소에 군 생활하실 때 있는 소신을 가감없이 국민들 앞에 밝혀주셔야 국민들이 더 믿음직스러운 합참의장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또 두 번째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세 번째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 있는데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더 충족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작권 전환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조건에 지역 안보 환경이 더 개선이 됐습니까? 우선 첫 번째 안보 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저는 보고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이 소형화 핵을 지금 완성하고 핵배낭까지 메고 다니는 게 자기들이 공개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